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점입니다. 뇌천 대장께는 하늘 높이 우레가 진동하는 상이니 기세가 장대하여 씩씩합니다. 그런데 무모하거나 과시하면 결국 기세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제함을 교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천 대장께의 학계는 강건한 양요로만 이루어진 건깨입니다. 그러니 그 힘찬 기상으로 설치다가 기다려온 좋은 기회를 만나기도 전에 잘못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초구요에서는 정함으로 지나치게 나아가고자 함을 흉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이요는 중을 얻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야 길하다고 합니다. 강건중정한 구이요가 유고 인군의 신임을 받아서 자칫 자만심에 빠질 것이 두려우니 정으로서 자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사면은 중을 넘어선 가강함으로 처신할 수 있으니 동물 중에 들이받기 좋아하는 순양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사묘가 지나치게 강해서 자제할 수 없다면 바르게 한다고 해도 위태로운 것입니다. 주역에서 정은 겨울이니 응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봄, 여름으로 팽창되었던 것들이 가을에는 수렴하고 겨울에는 내년을 기약하는 씨앗으로 응축되어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자는 정야로 바르게 하다라는 뜻과 정자는 수야로 굳게 지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때 바른 자리에서 바르게 지키는 것이 정입니다. 뇌천 대장께 학계에서처럼 건깨의 강건하고 씩씩한 기상으로 과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자제시키기 위한 글씨로 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천 대장께 외깨인 상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천 대장께 구사효의 효사는 구사는 정이면 길하야 회의망하리니 번결 분리하며 장우 대여 지복이로다. 구사는 바르게 하면 길에서 뉘우침이 없으리니 울타리가 터져서 걸리지 아니하며 큰 수레바퀴의 장함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뇌천 대장께 구사효는 드디어 씩씩한 기상으로 진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더구나 진깨의 주장이 되는 효이니 그 기상이 우렁찹니다. 초구효와는 상응할 수 없으나 유고 인군과는 비를 이루니 대장답게 인군을 도와 그 장대함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구사효는 양효로 음자리에 있으니 강건하지만 뜻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유를 겸비한 신하입니다. 번결 분리는 구사효가 동하면 곤깨가 되므로 가로막고 있던 울타리, 즉 장애물이 사라진 상입니다. 그러니 양이 뿔에 걸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씩씩한 대장깨는 수컷의 양처럼 날카로운 뿔을 무기삼아 앞으로 돌진하는 모습입니다. 혹여 대장깨에서 염려하고 있는 과강하고 무모한 행동이 일어날까 정으로서 경계합니다. 그러므로 정이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회의망하리니에서 구사효는 뉘우침이 없는 것입니다. 장우 대여 지복이로다는 대장깨의 씩씩한 기상을 큰 수레를 잘 굴러가게 하는 굴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큰 수레가 나갈 수 있는 큰 길은 진깨에서 구사효가 동하면 곤깨가 되므로 큰 수레는 곤깨에서 비롯됩니다. 때를 기다려 충분히 저력을 갖춘 구사효가 씩씩한 대장의 모습으로 큰 수레를 타고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번결 분리는 상황야 일세라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없으니 마땅히 나아가는 것을 지향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주역점으로 뇌천 대장께 구사효를 받으면 오랫동안 고심했던 고민거리가 속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침체되었던 분위기가 바뀌어
점차 발전해 간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내천대장계 6,5효의 효사는 6,5는 상양우역이니 무해리라. 6,5는 양의 씩씩함을 잃게 되면 뉘우침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상양우역에서 양자를 보면 임금 왕자가 들어있습니다. 역자는 밭두둑역, 마당장자로도 통하는데 땅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나라의 경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 안에 왕을 잃어버린 의미가 이 효에 숨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18대 대통령 선거 때 박 후보의 주역점이 내천대장계 6,5효가 동했습니다. 질주하는 말의 기세가 강렬한데 앞의 장애물마저 없어지니 당선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장계의 각 효마다 정자의 경계사가 붙어 있으니 조심스러웠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려면 말 고삐를 꽉 쥐고 조심하고 상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헌정사상 최초로 촛불 시위로 대통령 하야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니 6,5와 비를 이루는 구사효의 상이 거침없이 국정에 관여했던 최순실이 무모한 행동이 독이 된 격이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인가 싶었습니다. 무해리라에서 무자는 겨울이면 땅 위의 식물들이 사라진 듯 보이지만 땅속에 씨앗이 보존되어 있듯이 현재 후회는 없지만 후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과 비교해 회망은 아예 후회가 없다는 것이니 무자와 망자의 뜻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상양우역은 위부당야 일세라 하셨습니다. 양을 잃었다는 것은 유약한 오효가 씩씩하고 강건한 양을 감당할 수 없는 의미로도 통합니다. 그러니 양을 잃었다는 것은 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내천대장계 6,5효를 받으면 강한 사람이 아랫사람이니 부드럽게 다스려야 그 사람의 능력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일이 커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내천대장계 상6효의 효사는 상6은 저 양이 촉번하야 불능퇴하며 불능수하야 무유리니 간즉길 하리라. 상6은 숫양이 울타리를 받아서 능히 물러나지 못하며 능히 나가지도 못해서 이로운 바가 없으니 어렵게 하면 길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대장계의 상6효는 음효가 양자리에 있으니 조급한 마음 같아서 나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숫양처럼 들이받듯 돌진하면 나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6효가 이롭지 않으니 무유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퇴양난의 어려운 자리에서도 간즉이라는 단어처럼 유순한 도로서 지극히 조심하고 상가할 수 있다면 그래도 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자신의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천대장계에서는 전체 괴상이 진깨도 되고 택깨도 됩니다. 그래서 우레가 진동하듯 나가는 모습은 진깨의 상입니다. 그리고 뿔이 달린 숫양은 택깨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불능퇴 불능수는 불상야 이요 간즉길은 구부장야 일세라 하셨습니다. 오도가도 못함은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이고 지극히 조심하고 상가하면 길하다고 한 것은 허물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내천대장계 상6효를 받으면 조심해서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일은 곧 제대로 풀려나갑니다. 때가 막바지로 임해 있으니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